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정당 발표를 듣겠습니다. 진보당의 박태우 정책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쭉 토론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노동 현실은 좀 팍팍한가 싶어가지고 좀 안타까웠고요. 아무쪼록 22대 국회에서는 좀 정부 여당이 특히 좀 많이 협치를 좀 해서 공통점에서부터 노동 정책이 좀 많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정말 좀 확 달라지는 세상을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노총이 제시한 슬로건이 이제 노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노동이 만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바꿔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진보당이 추구하는 노동 정책과 일치합니다. 진보당의 슬로건은 이제 노조가 상식인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70년 묵은 이 재벌 중심 노동 약탈 사회에서 이 노동 중심 사회로 전환을 좀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진보당 당원이 한 10만 명쯤 되는데 3분의 2 정도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대부분 노조들이고 이거 여기를 기반으로 저희는 성장했고 실제로 건폭으로 매도당하고 뭐 대형마트 뭐 그 의무휴업 폐지하고 뭐 이런 거 다 싸우고 과로사로 싸우고 하시는 대부분 당원들이 계셔서 저희 노동 정책은 당 정책으로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바이고 고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이 국정 기조를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과제입니다. 사활적인 문제이고 바로 우리 당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합정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당과 다 같이 이렇게 연합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입법부 내에서 노동 중심의 정치를 좀 추동하고 여기서부터 개혁 입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이제 7대 핵심 정책은 앞서 계속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진보당의 당론이자 내용상으로도 거의 일치된 뭐 노동 공약이고요. 진보당의 노동 공약 10가지는 이제 6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나중에 문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저희는 복지로 분류되어 있는 돌봄 분야와 건강권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뭐 연금 개혁 쪽에 포함된 전국민 4대 보험 등등을 다 포괄하면 한국노총 주요 의제가 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혀버린 그 노조법 2, 3조 개정을 비롯한 개혁 그 거부권 전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차원에서 좀 함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활성화해서 국회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노동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노동자 협상력 증진 방안으로 해서 좀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은 좀 방대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명함을 주시면 제가 개별로 다 이렇게 보고서 긴 거 있거든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진보당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은 뭐냐면 불평등 문제가 됐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됐건 각자 도생으로 지금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크게 5가지 방안을 좀 제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산별 교섭권을 실효성을 좀 확보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노조법 2조를 재추진함과 동시에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국민동의 청원 성사시킨 것이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하는 것과 이 단체 협상 이제 효력을 확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여기서 추가로 더 보완한 내용들이 좀 여기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가령 돌봄 업종이나 이렇게 국가 예산이 늘어나야 이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업종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종에는 노정 교섭을 도입하고 단체 교섭이 어려운 저임금이나 소규모 청년, 노년들이 많은 그런 다수 사업종에는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설치하고 뭐 그 건설이나 IT처럼 원하청 구조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업종에는 원하청 공동교섭 위원회 등을 열어서 실제로 이제 이 산별 교섭의 어떤 실효성을 좀 확보하자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숙박, 음식업, 청소, 경비, 건설, 돌봄, 복지 뭐 이런 이제 저임금 중심의 노동자들이 단체 협상에 적용을 받고 뭐 일정하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 규칙을 사업장 협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부분 노조가 없고 또 단체 협상이 없으면 사실상 이제 취업 규칙이 뭐 근로조건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 그 내용은 여기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경영 상황을 분석권을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평상시 그냥 일하다가 기업 경영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뭐 워크아웃 한다, 갑자기 뭐 청산한다 이런 얘기들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30인 이상 뭐 사업장에는 이제 의무화돼 있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위원들로 그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영상황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달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이제 취업 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고요. 30인 미만의 경우는 뭐 근로자 총회를 신설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노조가 없더라도 최대한 그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동자가 사용자랑 좀 대등한 지위에 있으려고 하면 해고로부터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노조 활동에 나섰던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뭐 복지까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동위원회 긴급 구제 절차를 두어서 확정 판결시까지 고용 관계를 유지시키고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사내 하청 용역 노동자들 원직 복귀 구제 명령에도 그 원청에도 좀 효력이 미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좀 제출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고 시 확정 판결시까지 근로자질을 유지해서 긴급 구제 절차, 위반 시 형사처벌, 그다음에 구제 명령 이행력을 확보한다 등등으로 하여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좀 갖출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지만 어쨌든 그 노동 현장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이제 노조에 있다고 믿고 있고요. 노조가 상식이 돼야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고 사회 보장과 안전망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정치권에 같이 힘을 모아서 협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